네,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비아레알 대 헤타페.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다시 좀 주도하는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가장 예시를 드리자면 마요르카전이나 카디스전처럼 좀 주도하는 경기를 좀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좀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비아레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좀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안 좋았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멀티 실점을 하면서 여전히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수비 불안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팀 다 좀 공격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줄곧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팀 다 일단 전진성이 좋다 보니까 좀 상대 진영으로 좀 넘어가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수비가 불안정한 헤타페와 달리 이제 좀 최근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수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팀은 비아레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홈에서 안정감이 더 돋보이는 좀 팀은 좀 비아레알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이제 비아레알이 헤타페 상대로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리고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사이드 볼게요. 비아레알 승부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그래서 비아레알 승 고배당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쾰른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일단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재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2위, 지금 다비젤케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원정팀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지금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대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결장자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라인업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쾰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좀 무팽지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홈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선수 1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급격하게 좀 쾰른 쪽으로 좀 기울었던 경기였죠. 자, 다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좀 흐름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쾰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 중이다가 직전 경기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홈에서 지면서 현재 연승 흐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하이덴하임전에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에 연속 실점을 하면서 이제 또 한 번에 그냥 확 이제 무너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좀 그 흐름을 좀 살리지 못하고 아쉽게 좀 연승이 깨진 그런 브레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지금 쾰른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랑은 좀 별개로 공격 전개가 여전히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거의 매번 좀 공격에서 안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득점 기회를 그렇게까지 잘 만들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공격에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쾰른이다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쾰른 상대가 좀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괜찮은 그런 브레멘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쾰른이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역시나 아직까지 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일단 뭐 쾰른 지금 마인츠, 우니온 베를린 등 좀 공격에서 좀 믿음이 안 가는 좀 팀들이 좀 몇몇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 뭐 쾰른이 좀 분위기가 좋은 거랑 별개로 공격은 여전히 좀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 상황에서 솔직히 지금 베르더 브레멘이 쾰른한테 크게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브레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브레멘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이거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레체. 자, 우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대에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현재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다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면서 지금 정체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최근 홈에서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좀 최악의 공격을 보였죠. 그만큼 현재 좀 토리노의 공격 흐름은 많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피오렌티나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뭐 흐름이 지금은 좋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5연패 중으로 이제 레체 원정 경기력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수비도 좋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레체 그런 좀 기대치는 많이 떨어진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토리노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좀 경기를 어느 정도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좀 볼을 소유하면은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 그런 공격하는 좀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기존 팀 컬러대로 좀 볼을 소유하면은 약간 좀 돌리거나 점유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와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하면은 레체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뭐 중원에서의 장악력이나 그런 운영 면에서는 토리노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좀 토리노 페이스에 맞춰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 지금 토리노가 홈이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전부 토리노와 레체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토리노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공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수비가 안 좋은 레체 상대로도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다소 의문인 상황이긴 해요. 네. 그만큼 뭐 현재 토리노의 공격력은 좀 믿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뭐 토리노의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일반승 배당이 뭐 그렇게 좀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토리노 햄무나 안 그러면 네, 무승부준상으로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뭐 이제 현재 뭐 토리노의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대승까지 바라기는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좀 삽질할 경우에는 뭐 무승부도 좀 날만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와 무 2.5 기준으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리노와 레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살레르니타나.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아요. 네. 뭐 주전 수비수에 지금 3명이 결장. 윤대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엽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윤대엽님.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 포함 지금 7연승 중으로 최고의 기량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단독 리그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2위인 지금 유벤투스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이제 승점 7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지금 최근 거의 모든 경기에서 패배할 만큼 흐름 또한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밀란의 리그 순위와 상반되게 현재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인터밀란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좀 템포 조절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역시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나 컵백 등 굉장히 좀 공격 패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약간 좀 공격 전개로 좀 살레르의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뭐 크게 코멘트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흐름, 경기력, 전력 전부 지금 뭐 인터밀란이 다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래도 홈에서 인터밀란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인터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승, 1엔디 기준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이제 니스. 자, 일단 뭐 양팀 다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저희가 좀 최근 라인업 기준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거랑은 달리 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공수 방면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리옹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이제 홈에서 지며 현재 좀 무패 행진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좋은 흐름이 끊긴 그런 니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지금 2339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339님도 이제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삼구님. 자, 일단 뭐 물론 뭐 지금 리옹이 최근 마르세유를 이기고, 그리고 비록 컵 경기긴 했지만 릴 상대로도 이제 이길 정도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부진 중인 걸 고려하면은 좀 상황상 리옹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리옹이 이제 니스만 만나면은 공격에서 그렇게까지 좀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솔직히 좀 그런 좀 웬만한 그 리옹의 기존 공격력보다는 좀 많이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못 만들면서 니스 상대로는 좀 상성상 많이 좀 약했던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생각보다 약간 니스 상대로 좀 힘들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은 좀 크게 성장한 팀 중에 이제 한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옹이 아무리 좀 잘 나간다고 해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뭐 리옹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거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니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만약 언더를 좀 보는 이유는 이제 좀 리옹이 좀 니스 상대로 좀 상승상한 공격에서 많이 약한 모습 보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니스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좀 니스 사이드로 좀 흘러가면은 전반적으로 좀 언더 양상으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종합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니스 프랜스 무승부 2.5킬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이제 헤라클레스.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네. 그리고 뭐 헤라클레스는 뭐 주전 수비수 한 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면서 공격에서 좀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직전 폴란드과의 경기에서 5골을 몰아 넣으며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직전 경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혈이 뚫린 그런 아인토벤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공격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난타전을 좀 치르면서 공격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많은 실점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최근 기본적으로 매 경기 멀티 실점은 깔고 가는 그런 헤라클레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를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호벤이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을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경기 내내 좀 헤라클레스 좀 진영에서 좀 주로 볼을 좀 소유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갓업해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터밀란 경기와 좀 마찬가지로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뭐 이제 호벤이 좀 중원에서 많이 강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많이 우세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헤라클레스가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호벤 역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헤라클레스에 비해 아인토벤이 좀 다방면으로 우세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공격이 살아난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이번 경기는 홈에서 이제 아인토벤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핸디를 2를 줬는데 핸디가 2라고 해도 저는 요거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토벤 승, 그리고 이제 END 기준 마인 승, 그리고 3.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인토벤과 이제 헤라클레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한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사우스햄튼. 자, 일단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그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좀 그 외에 좀 기준 결장자도 어느 정도 있는 그 웨스트 브로미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요 공격수인 지금 채 아담스와 그리고 미드필더인 지금 다운스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물론 이제 이 두 선수 이외에는 좀 결장 이슈는 뭐 크게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 두 선수의 좀 출전 유무는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좀 팀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좀 전력이기 때문에 약간 좀 체아담스와 다운스의 약간 좀 출전 여부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및 좀 결장 의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과 다르게 홈에서의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웨스트 브로미치의 홈에서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 좀 수비 라인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삼성과 사선에서의 간격 유지가 좀 잘 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안정감 있는 홈 웨스트 브로미치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브리스틀 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개월 넘게 이어간 그 무패 행진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루빨리 좀 흐름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나 폼은 사우스햄튼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긴 직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스포츠 경기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긴 연승 행진이나 안 그러고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난 직후 경기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잘 없어요. 네. 좀 물론 뭐 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이제 모든 거의 뭐 이제 팀들을 좀 봤을 때 대부분이 좀 그렇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 좀 고렸을 때는 좀 사우스햄튼도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좀 고전한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쪽 그리고 이제 최근 홈에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좋은 폼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충분히 뭐 웨스트 브로미치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비비는 경기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 브로미치 사이드 볼게요. 웨스트 브로미치 프랜스. 네,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죠. 물론 뭐 이제 사우스햄튼이 직전 경기 브리스톨 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웨스트 브로미치한테 좀 쉽게 질 것 같은 느낌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무승부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까지도 네, 코멘트 해 봅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7경기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제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